오늘같되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단조로워요. 오늘처럼 이렇게 인터뷰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날 아니면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 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제가 알람을 6시 27분으로 맞추는데 27분에 알람 듣고 한 1, 2분 정도 침대에서 좀 이렇게 버티다가 6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부엌에 책상에 두고 있는데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글쓰기 시작합니다. 전날 썼던 거 이어서 쭉 쓰다가 낮에 좀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면은 그때 밥 먹고 낮잠 자고 또 쓰고 그러다가 배고파지면 저녁 먹고 다시 쓰고 졸리면 자고 별거 없죠. 이게 하루 일과입니다. 원래는요, 그 전업작가 생활이라는 게 당연히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소설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 회사 그만두고 남은 수입이 이제 확 줄어들 테고, 제가 작가로서 어떤 입지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권씩 책을 내고, 만약에 그 책이 잘 되면, 잘 돼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러면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은 그 책이 안 되면 쭉 회사를 다니면서 쓸 생각이었는데, 그날 그냥 싸우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우 내가 못 해먹겠다 이러고 그냥 전화기를 끄고 집에 가버린 다음에 밤에 메일로 사표를 보냈죠. 되게 무책임한 일이었는데, 근데 그 참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그날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한국에서 전업작가가 되겠다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주 젊을 때 어떤 젊은 혈기로 전업작가가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직장이 있을 때 전업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제 성격이나 저의 어떤 평소 용기로는 그거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전업작가가 돼서 잘 됐거든요. 운이 풀려가지고 잘 된 것도 있고, 전업작가였기 때문에 몰두를 해서 어느 단계까지 저의 글쓰기가 나간 것도 있습니다. 표백 쓰게 된 과정도 또 이것도 한 반반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쓰고 싶었던 이야기가 한국의 젊은 신문기자 이야기였는데, 그걸 쓸 실력이 안 돼가지고 다 썼지만 너무 부끄러운 원고가 됐고, 제가 되게 상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저를 달래기 위한 일이 또 글 쓰는 게 또 저한테 제일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쓰고 싶었던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표백이었어요. 제가 20대 말, 20대 중반쯤부터 그 표백의 주제에 좀 꽂혀 있었습니다. 어떤 1990년대가 이렇게 약간 좀 세기말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 동구권 국가들이 몰락하기도 해서 어떤 역사의 종말 이런 책도 나오고, 제가 그 책 되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좀 약간 사로잡혀 있었어요. 한국 사회도 어느 정도 산업화, 민주화 이루고 나서 과업이 없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정말로 크게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그 이데올로기가 적어도 한 200년 이상 굉장히 갈고 닦아왔고,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빈틈이 없게 많이 잘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맞섰을 때 거기에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되기는 하죠. 새로운 제도, 새로운 법들이 보태져서 조정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미세 조정 같은 거고 어떤 근본적인 혁명 같은 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한국 젊은이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유럽 젊은이 또 미국 젊은이들도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실제로 그런 어떤 저작물이나 글도 접하고요. 이게 2010년대에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과를 이룬 선진국에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좌절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또 굉장히 어떤 한국적인 뭐 상황 같은 것들도 좀 표백에 있으니까요. 뭐 학벌 제도라든가 뭐 어떤 종류의 취업 이야기 또 글쎄 뭐 이런 이야기도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싶은 사소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글쎄 뭐 여하튼 예 기대 반 걱정 반인데 반반은 아닌 것 같고 기대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것도 기대하는 바 있고 걱정하는 바가 조금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젊은이들의 삶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다른 것 같지 않거든요. 공통적으로 또 이 젊은이들 사이에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부르지만 뭐 일본 젊은이들은 자기 일본을 비하하는 예, 은어가 있고 중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표백의 문제의식이랑 조금 연관은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동아시아 젊은이들이 어떤 유교적인 권위주의적인 전통도 있는 사회에서 나왔을 때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울분을 느낄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이 싫어서 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서 한국이 싫으니까 다른 나라로 떠나자. 이민 가면 만사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민을 가도 그 다른 나라를 가도 거기서 겪게 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그 주인공 게나가 변화함으로써 그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뭐 중국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쓸까?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주목을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음, 이게 그냥 저 개인이 뭐 독특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뭐 너무 거창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국 소설이 지금 좀 세대 교체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 제가 거칠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간에 독자들이 어떤 작가군을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한국 문학이라는 게 과거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굉장히 저항, 사회 개혁, 또 저항, 어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전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게 80년대까지 한국이 민주화될 때까지 굉장히 한국 문학의 큰 흐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좀 개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다루고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소설들이 나왔고 지금 2010년대에 이르러서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한국 독자들 또 젊은 독자들이 이제 다시 조금 뭐 사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 때 지금 한국 사회를 볼 때 뭔가 좀 막연하게나 뭐 이거 좀 아니잖아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성차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경제도 왜 이렇게 내 근처에서 뭘 시작하는 사람은 창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다 망하는지 왜 이렇게 일자리는 없는지 근데 이게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로 답답한 사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겪은 괴로움을 작품에서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싶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알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좀 쌓여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작품을 쓰는 작가분들이 저뿐 아니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지금 그 시스템은 한국의 뭐 채용 시장에서의 이런 어떤 공채건 아니면 문학계에서의 문학 공모전이건 간에 그거를 완전히 폐지해야 될 걸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또 이것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국적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지원하는 사람들도 이 제도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하자는 게 저의 대안인데, 그러니까 문학계이건 아니면 노동시장에서건 그런 식으로만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뽑는 제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떤 공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 것도 유용한데, 이렇게 했어도 신인들을 발굴을 하되 다른 방식으로도 신인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고, 또 자생적으로 저절로 이렇게 누가 발견해서 발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응원을 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 신인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문학계에서 생각을 한 거는 그게 독자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자들이 어떤 지지하는, 제 문학 공모전에 심사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중견 문인이거나 문학 평론가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이 작품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입소문이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런 독자들의 네트워크, 이런 거를 만들고, 그런 거에 조금 지원을, 정부가 어떤 플랫폼 지원을 하면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신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장편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범죄 소설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실적인 범죄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력계 형사분들을 몇 번 만나가지고 여러 번 인터뷰를 했어요. 내용은 뭐 연쇄살인범을 쫓는 이야기이고, 그 자체로서 이야기가 되게 재밌게 쓰고 싶고요. 제가 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여태까지 써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이 싫어서도 그렇고 표백도 그렇고, 저는 여태까지는 주로 그 시스템에 대항하는 개인의 입장들을 이제 그 소설의 주인공 내지는 소설의 화자로서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의 선택을 제한을 하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시스템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다른 각도에서 그 시스템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고 싶은 게요, 여러 가지 장르를 하면서 저의 글쓰기 근육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은 팔 근육도 키우고 다리 근육도 키우고 뭐 배 근육, 등 근육 다 키운 다음에 이제 좀 뭐든지 다 내가 도구로서 어떤 굉장히 괜찮은 그 도구를 다 갖췄다고 생각할 때 또 다음 단계 이렇게 제가 쓸 수 있는 글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